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보면은 그 다음에 댓글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제 캐릭터가 아주 독특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도대체.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뭐 말씀드리면은 가정교육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저희 아버지랑 뭔가 대화를 시작한 거는 20살이 넘어서부터 뭔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집에 잘 계시질 않으셨어요. 예, 그냥 일단 물리적으로 볼 시간이 별로 없었고 바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중소기업을 차리셔서 부도가 나셨기 때문에 더 바쁘셔지셔갖고 뭐 거의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엄마는 무뚝뚝하시고 뭐 엄마도 저한테 뭐 어머니는 나름 이제 교육을 열심히 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한 기억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저희 집 자체가 뭐 금수저가 아니라 저희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맨 처음엔 보통 수저였다가 그냥 일반 수저였다가 그냥 스댕 수저였다가 그 부도가 나면서 흙수저로 가갖고 저는 딱히 뭐 크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게 있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자연스럽게 받은 걸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 둘 다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되게 강하시고 아버님은 더 강하십니다. 아니다, 엄마가 더 강한가? 아무튼 둘 다 되게 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강하고 그 다음에 좀 이거는 가정교육이라기보다는 오지랖인데, 이게 제가 좀 여리면서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희 중학교 때 이제 그 보육원에서 이렇게 학교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이랑 친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풍 가는 날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김밥을 싸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제가 그 친구들이 이제 신빵빵이랑 정빵빵이라는 친구였는데, 야 내가 니네 거 김밥 싸다 줄까? 그렇게 해갖고 제가 엄마한테 말해서 그 친구들 김밥도 2년 동안 싸가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저희 고등학교에 이렇게 이전 퇴학으로 온 친구가 한 2명 있었어요. 이빵빵이라는 친구인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끝까지 학교를 안 다녔을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싸움 때문에 아무튼 이전 퇴학을 당해서 왔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얘가 동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문병 갈 친구가 없지 않나. 그래서 얘가 친구가 없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문병을 가서 그때 제가 살면서 강력계 형사를 처음 만났죠. 형사님들은 무섭구나, 그걸 깨달았죠. 아직도 그게 잊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형사를 만나볼 일이 없어요. 경찰분들은 지나가다 뵐지언정 이게 강력계 형사는 만나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빵빵이라는 친구랑 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딱 진짜 되게 포스 있는 분들이 솔직히 진짜 경찰 아니라고 안 말해주면은 진짜 깡패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섭게 생긴 분들이 잠깐 나가 있지? 그래서 네! 하고 바로 나왔어요. 무서워갖고. 아무튼 그러긴 있는데, 제가 성향상 좀 이렇게 오지랖이 넓고, 저희 어머님이 좀 오지랖이 넓으세요. 그러네. 그건 가정교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는 오지랖하고 강인함? 되게 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희 집은 이렇게 대학을 제대로 나온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뭐 제 친구들이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민박하는 데 놀러 가봤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묘사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글을 두 분 다 모르셨고 읽지 못하셨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시골집이어갖고 그 푸세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전적으로는 전혀 뭐 금수저 근처에도 못 가봤고, 아무튼 뭐 그래도 보통 수저였는데, 왜냐면 아버지가 취업을 잘 하셔갖고 보통 수저였는데 스댕 수저였는데 이제 흙수저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제가 지금은 뭐 금수저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사업이 워낙 잘 되셔갖고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선 저희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충분히 저희 가족 전체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감청자 사진을 넣은 게 흙을 아싹 구우니까 이제 사기 그릇이 된 거죠. 사기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수저, 금수저보다 더 비싼, 금보다 상감청자가 더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사기수저, 예. 그 나쁜 사기가 아니라 사기 그릇 할 때 사기수저, 사기수저가 됐는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이제 대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게
고등학교를 벗어나면서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팟캐스트인가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군대 면회를 왔는데 저희 소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나중에 크면 뭐 졸업하면 MBA 가라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월급이 많이 오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MBA 가야겠다 그랬는데 뭐 2억이 넘게 된다는 거예요. 2억? 우리 집값이 2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면회를 왔는데 엄마 MBA라는 게 있대. 그래서 그거 가는데 2억이 넘게 드는데 우리 집 2억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너는 남자 새끼가 하고 싶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그거 2억 없으면 안 할 거니? 그러면서 화가 나셔서 면회를 도로 하다가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사온 남은 통닭이랑 피자를 혼자 마저 먹고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너무 매몰차다 했는데 저희 집이랑 그 수방사랑 내정거장밖에 안 돼갖고 되게 가까워갖고 아니다 남태령 사당 낙성되니까 세정거장밖에 안 돼갖고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금방 매달 오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매정한 어머니는 아니시고 얼마 안 남았었어요. 면회 시간이 빡치셔서 가셨는데 좀 저희 어머니가 그런 면에서는 되게 강하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막 구구절절 얘기한 게 딱히 뭐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핵심이 뭐로 넘어가냐? 저는 여러분 20대가 넘어서부터 30대부터 완성된 캐릭터입니다. 그냥 좀 부지런히는 살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것도 엄청 막 부지런한 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부지런한 사람 훨씬 많아요. 근데 제 캐릭터는 30대 이후에 완성된 캐릭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 사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부모님 이상으로 솔직히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고영성 작가님. 그 다음에 제 인생 38살 인생에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 부모님 빼면 고영성 작가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승이고 형이고 소울메이트고 진짜 동반자죠. 고영성 작가님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안 살았죠. 다르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을 매일 찍냐면은 저는 부모님한테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조언에 엄청 목말랐었어요. 그래서 송지호 부사장님도 찾아간 거고 대학 교수님한테도 이메일도 다 보내보고 허리 디스크 시술 받았을 때도 시술 받고 그 원장님 회진 돌 때 원장님 이 돈 다 어떻게 버셨어요? 그런 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랬다니까요. 돈 조금 많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돈 어떻게 버셨어요? 이거를 맨날 물어보러 다녔어요, 진짜. 왜? 부모님한테 그런 걸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 자란 건 있지만 가정 교육을 받아본 적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늦은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고 작가님이랑 배운 거를 여러분이랑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거. 왜? 여러분이랑 1대1로 만나면 좋겠죠. 그럼 그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고 작가님이랑 말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티프레질 복잡게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아는 바운더리가 100명,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루도 안 빼고 복잡계랑 안티프레질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진짜로 실제로 카톡 캡처해서 제 아는 친한 형이 재벌이거든요. 제가 재벌이랑 이제 재벌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재벌이 저한테 연락을 했고 그거에 대한 제 느낌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릴게요. 실제로 카톡 캡처한 거 보여드리면서 그 내용은 좀 지우고 이제 최근에 좀 되게 저한테 임팩트 있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늦은 게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진짜로 저를 이제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이 있어요. 이한성 원장님이라고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두 분 계시죠. 이용승 원장님이랑 이한성 원장님. 제가 병자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벌써 골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저를 다 큰 형님님이고 이용승 원장님은 저보다 6살 많고 이한성 원장님이 10살인가 11살 많고 완전 큰 형님들이에요. 큰 형님들인데 저를 정말 그 인간적으로는 친동생처럼 아껴주시고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저를 참 잘 따라주시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참 형처럼 좋아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는 진짜 같이 멀리 가고 싶은 분들이죠. 근데 이한성 원장님이랑 아프니까 제가 자주 그 병원에 가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한성 원장님을 만난 지 제가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매년 바뀌고 매달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한성 원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박사님, 제가 요즘에 기능의학에 미쳐 있거든요. 박사님, 이 모든 것을
삼성 나오기 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오신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렸죠. 삼성 나오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게 목표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뜻도 있고 큰 꿈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먹고 사는 목표밖에 없었다고. 진짜 월 연소득 삼성만 다녔을 때 1억, 딱 세전소득 1억만 넘겨보는 게 목표였는데 진짜 그게 목표였다고. 그것 빼고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고. 근데 벌써 저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시고 훨씬 똑똑하시고 훨씬 인생을 오래 사신 제가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빅픽처가 그려지고 있고 제가 기능의학으로 건강 바이오 쪽도 뭔가를 진출하려고 타진을 하고 원장 선생님이 10년 이상 고민한 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제시하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다? 고형성이라는 재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저랑 고형성 작가님 매일 만나지 않아요. 전화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고형성 작가님이랑 저랑 가장 깊은 대화는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미 시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고 작가님이 찍어준 책을 읽으면서 대화의 80%는 끝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큐빌레이션하고 여러분한테 막 두드러 패가면서라도 책을 읽고 싶은 게 고 작가님이랑 저랑 막 이렇게 계속 입만 야불야불 거린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양서를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깊이가 있는 거지, 그냥 대가리에 든 것도 없는데 떠든다고 뭐가 나올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공허한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다 공허해요. 고 작가님은 저랑 이미 어떤 그 분야의 대가가 집대성한 거를 다른 관점에서 읽고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말로 진짜로 만나는 거 2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읽은 책을 읽고 제가 찍어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하고 여러분이 서평을 쓰고 저도 여러분 그 서평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 이제 빡독 X에서는 저희가 프레젠톡이라는 저희 이제 플랫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이 저희한테 질문하기도 더 쉬워져요. 그러면 직접 소통을 하면은 고 작가님이랑 저랑 80이랑 20 합쳐서 100% 소통한다면 여러분이 100%까지는 소통은 안 돼도 댓글까지 합치면은 90%까지는 저랑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제 얘기를 듣고 잘된 친구가 많아요. 저희 회사로 조인한 친구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 직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보다 더 자주 보는데 더 많이 이해할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직원 중에서 책 제대로 아닌 친구 반 이상 넘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백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회사 생활이. 여러분, 체인지 그라운드 회사 생활 꿈 같죠? 체인지 그라운드 생활 제대로 하려면 일단은 독서를 목숨 걸고 제대로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친구는 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알아요. 저는 인간적으로 갈구지 않거든요. 저는 오로지 팩트와 내용만 갖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갈구면 이 개새끼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나쁜 새끼 욕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그거를 진짜 내용 갖고 컨텐츠 갖고만 말하니까 죽겠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여러분, 저희 회사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나쁜 회사예요. 다른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연봉 오르잖아요. 저희는 절대 안 올라요. 깎이기도 해요. 다른 회사 여러분 그냥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 가만히 있으면 연봉 올라요.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저희는 연봉 협상해야 돼요. 다 따집니다.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하면은 갭이 너무 심하게 빨리 벌어지기 때문에 괴리감은 더 커요. 저희 회사 절대 좋은 회사 아니에요. 빡센 회사예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 정말로 제대로 안 됐다면은 어디 회사보다 힘든 회사입니다. 어디 회사보다 힘든 회사예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이제 막 진짜 막 어떤 사람은 제가 금수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믿고 있고 계신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금수저 근처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은 금수저. 저희 아버지가 65살이신데 65세신데 그러니까 진짜 60살부터 피셨어요, 인생이. 그래서 일반인보다는 훨씬 돈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왜 금수저냐?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는 유복하게 이렇게 돈을 써보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지금 여러분은 다 인생에서 어떤 짐이 있죠? 그 의무죠, 의무. 짐. 그러니까 이게 짐이라는 게 또 부정적 표현인데, 이거는 인생에서 필수 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진짜 인생의 목표로 올라가려면 당연히 배낭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배낭에 뭐가 있죠? 여러분 부모님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부모님만큼 인생에서 소중한 분이 누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모님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갈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경제적으로 부모님한테 보탬도 해드리고 부모님 아프면 병원비도 여러분이 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0이에요. 0이에요. 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사기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기수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 초특급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강인함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멘탈 금수저였지만 이제는 진짜로 정량적으로도 완전 저는 금수저예요. 근데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뭐 이 사회에 어머님은 행동으로는 이렇게 로컬하게 그렇게 행동하셨지만 국가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을 가르쳐 줘 본 적이 없으세요. 특히 저희 어머님은 제가 공무원 되길 바라시고 사업한다 그러셨을 때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본인이 사업으로 10년 이상 아버지 사업 많이 갖고 10년 이상 청소하고 뭐 하시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기 때문에 왜냐면은 보통 수저였다니까요. 원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손실 회피 편향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업한다니까 막 멱살 잡고 이 미친 새끼라 그러셨어요. 진짜 막 또라이냐고 너 왜 삼성을 왜 그만두냐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잘 되시니까 여전히 계속 뭐라 하시면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막 제가 기부하면 기부 왜 하냐 그러세요. 네가 망하면 어떡하려는데 남 도와주고 있냐고. 당연한 거. 왜? 저희 어머니 그걸 다 겪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동은 제 가정 교육으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아니고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30대 때 제가 공부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고 저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을 텐데 후천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완성을 시킬 때 그 좋은 요소 중에 일부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늦은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졸고할 수 있고 의식적 노력만 할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요즘에 미쳤어요. 너무 재밌어요, 인생이. 진짜 그냥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이 기쁨을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한테 야부리 털어갖고 그냥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실천으로서. 저는 이제 이 영상 나온 다음에 이제 9월 7일 빡도그 X에서 드디어 더비 했는데 우리 더비 식구들도 여러분이 볼 거고 프레젠톡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여태까지는 컨설팅으로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 B2C도 되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건 B2 스몰 B예요. 왜냐면 소그룹한테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B2B도 되고 B2B도 되는데 B2E예요. B2 에브리원이에요. B2 에브리원. 아무튼 이런 게 드디어 여러분한테 가시적인 게 나온다는 게 왜냐면 저희 인공지능은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가시적으로 저희가 만든 서비스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이런 거? 프레젠톡? 제가 삼성 나오면서 내가 프레젠톡 만들어서 강연의 소통의 방향성을 소통을 더 증가시켜서 더 아름다운 소통하는 나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 해봤을 것 같아요? 요만큼도 해본 적도 없어요.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나와서 IT 컨설팅 해서 IT 솔루션 회사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IT 솔루션인데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겠는데 IT 관점에서 그래서 생긴 게 더비입니다. 그 다음에 제 친구가 조인하고 제 멘티가 조인한 거예요. 이사로서. 아무튼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30대부터 폈고 고 작가님은 40대부터 폈습니다. 저는 핀 건 아니고 30대부터 완성됐고 고 작가님은 40대부터 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살부터? 60세부터. 여러분 과연 몇 세신가요? 저희 아버지보다 선배님도 몇 분 계시겠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아셨죠? 성장형 사고방식 완벽한 공부법 1장 그렇게 명저입니다. 아셨죠? 성장형 사고방식을 갖고 저랑 의식적 노력을 하시면서 졸고하시죠. 제가 끝까지 멱살 캐리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